내가 감독이랑 작곡가한테 얼마나 찡찡거렸는지 모른다. 빅토리는 거의 그냥 상주했다. 거기에 그냥 프로젝트 방에 나 태그하고 막 그랬다. 아 진짜 뭐 연락 와서 보면 빅토리다. 왁타버스 팬치들을 위한 코너 주간악물원 인터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주간악물원에 오신 손님은 지난 6월에 공개된 작곡 캠프 오리지널송 사이다뱅 팀원분들을 모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난 고멜 아카데미의 데스모 초록이다. 반갑다. 저는 고멜 아카데미의 치어리더 빅토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구리 팀의 큰 너구리 빅샤크랑 작은 너구리 쿠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구리팀의 작곡, 작사가 루체입니다. 사이다뱅에서 감독을 맡은 크로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뱅에서 아트 디렉터로 활동한 위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뱅에서 2D VFX와 컬러 그레이딩 영상 최종 작업 담당하는 난큐율입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작곡을 맡아주신 너구리 팀에게 드리는 첫 번째 개인 질문입니다. 사이다뱅의 가사 속에는 이제 송도와 킹하 등 이제 내수 용어들을 좀 곡 속에 담으시면서 왁타버스를 노래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주셨습니다. 민과 관련해서 후보에 이제 좀 올랐던 그런 단어들이 또 있었다면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원래는 내수 단어 중에서 레게노나 이제 킹하 그런 단어들을 넣을까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송도 구청 쪽에서 뭔가 송도 홍보하는 그런 왁구청의 노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송도에 관한 것도 넣고 싶어서 송도랑 그리고 하플 하나를 넣으면 딱 좋겠다 해서 송도 넣고 그 다음에 성수동 하나 넣고 그 뒤에 이제 내수 단어인 킹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송도 킹하 넣고서 또 생각했던 단어 중에 방금 말했던 레게노랑 처음에 여자 노래 남자 노래 쓸지 고민할 때 남자 노래 쓰면은 그냥 네 인생 살아라는 타이틀로 써볼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인생 살아. 또 이 외수뿐만 아니라 내수민까지 같이 챙겨가지고 팬심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치는 않았는데 잘 먹힌 것 같아서 방송 보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모곡은 이제 빅토리님과 초록키님의 사이다뱅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요. 처음 가이드를 맡아주신 그 루체님께서는 어떤 느낌을 살려서 이제 부르고자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래를 이제 처음 만들고 부를 때 제일 집중했던 느낌은 사실 여름이었어요. 키워드가 여름이고요. 그리고 저희 곡 제목처럼 사이다라는 여름과 사이다 정말 톡 쏘고 시원한 느낌에 집중을 해서 부르고 썼던 것 같습니다. 여름 하면은 더운 느낌도 있지만 요즘 장마철에 되게 꿉꿉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지친 일상에 연결해서 힘든 시간 속에서도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마음 펑 트이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부르셨다는 거군요. 이런 곡을 초록키님과 빅토리님의 이제 분위기랑 또 융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보컬 디렉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초록키님이랑 빅토리님은 가이드와는 다르게 귀엽고 상큼한 느낌을 살리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브릿지 부분이 이제 쉬어가는 포인트인데 빅토리님과 초록키님이 또 감성 있는 보컬이 또 좋으시더라고요. 번외로 녹음에 있었던 얘기를 해보자면 초록키님 녹음을 할 때였는데요. 브릿지 녹음을 하다 보니까 되게 목소리가 볼빨간 사춘기의 안지영님 목소리를 닮아서 로키님 이거 되게 잘하시는데 이거 좋아하시죠? 하니까 바로 볼빨간 사춘기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최대한 그거 따라 해달라고 하면서 그 느낌도 입히면서 녹음을 했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같은 경우에 이제 초록키님이 이제 생방에서도 한번 좀 부르셨던 적이 있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큰 너구리님께서는 후기 글에서 이제 아이돌로 활동하신 경험이 있다고 밝혀주셔서 굉장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안무는 제작해본 경험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정말 현역 걸그룹 퀄리티의 안무가 완성된 것 같은데 이번 노래의 코레오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나 그 레퍼런스로 삼으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레퍼런스로 삼은 거는 노래 데모가 먼저 나왔어가지고 그때 이제 느낌이 약간 여자 아이돌 이제 스테이시 분들이나 아니면 트와이스 분들 느낌이 살짝 나서 아무래도 스테이시 분들이 핫했었잖아요 한때.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안무가 좀 생각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로 신경 썼던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이세돌 분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팬치 분들이나 이파리 분들이 보실 건데 뭔가 그분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안무가
가미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이제 약간 좀 시원시원한 동작을 넣는 거에도 좀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빅토리님이랑 초록키님 매칭이 됐을 때 두 분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토리님이 딱 그때 마침 해피띵스랑 이제 막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큼한 부분을 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하면서 안무를 짰었습니다. 그 이세돌의 약간 그런 분위기도 또 약간 좀 참고를 한 게 있고 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감독님 크로네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기에서 이제 뮤비 속 카드 게임 씬의 초록키님 패가 실제로 이제 지는 패였다는 거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것 말고도 또 뮤비 속에 숨겨진 디테일들이 남아 있다면은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엑스트라들이 머리 TV를 쓴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게 네. 제가 생각했던 거로는 이제 좀 사회인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TV들의 표정을 잘 보면 1절에서는 다 이렇게 울고 있거나 기죽어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표정이고요. 1절의 댄스 씬을 넘어서 2절에서는 이제 빅토리님과 초록키님의 응원을 받고 또 웃는 얼굴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로 남아 있었고, 3절에서 이제 브릿지에서 바다 씬이 나오잖아요. 별똥별이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초록키님이 1절에서 해머를 이제 어떤 회사원한테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장면도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고, 빅토리님의 네거티브한 장면, 그 장면에서 이제 초록키님이 빅토리님에게 이제 해머를 휘두르면서 부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화면에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별똥별로 사이다가 떨어지는 것이 초록키님이 빅토리님을 구해주는 장면과 완전 동일시되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 구도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짜신 거군요. 사회 맞아요. 사회의 스트레스를 좀 풀는 어떤 그거를 초록키님의 해머랑 동일시를 시키고 싶었어가지고, 또 이게 왜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한 게, 보통 영화에서 선역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고 악역들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통 온단 말이에요. 초록키님이 이제 빌런이시잖아요. 그 영화의 룰을 좀 따라서 초록키님도 화면의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방향성의 일치도 좀 맞춰뒀다. 뭐 이런 좀 사소한 숨겨져 있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런 또 좀 힘도 깊은 연출이 또 들어가 있었다는 게 디테일이 굉장합니다. 빅토리님이 TV를 이제 뒤집어 쓰시게 되는 장소가 이제 해변이라는 점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빅토리님의 지침을 드러내는 장소를 통상적으로 힐링의 분위기를 풍기는 해변으로 이제 설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이유로 말하자면 사이다뱅이 어쨌든 여름 노래잖아요. 사실은 여름 노래인데 바다가 또 안 나오면 섭하지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자면, 사실 저는 이제 좋은 작품에서는 좀 통일과 대비를 굉장히 이제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는 작품이 되게 좋은 작품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일성이라고 하면 뭔가 색감의 통일성이겠죠. 이 작품을 보고 나면 뭔가 노란색과 초록색이 떠오르는 뭐 그런 통일성이 있을 테고, 여기서 대비라고 하자면 뭔가 사람들이 지쳐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서 치어리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오는 그런 대비감, 또 이제 바다라는 장소가 사실은 힐링하러 온 보통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다른 엑스트라들은 다 신나하고 있고 뭔가 힐링을 하고 있는데, 그 딱 화면 한가운데 빅토리님이 이렇게 뭔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빅토리님의 캐릭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조그마한 어떤 연출로 극명한 대비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극명한 데뷔를 위해서 연출하신 게 확실히 와 닿았던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뮤비 속에서 초록키님과 빅토리님께서 이제 치어리더복을 입고 등장하시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상큼하고 좀 사랑스러운데요. 치어리더복 말고도 고려했던 의상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의상에 있어서는 저보다도 윈님이랑 이제 같이 의상 디자이너로 계셨던 민수님, 돌격정사 박민수님이랑 빅토리님이랑 초록키님 의견이 정말 많이 들어간 건데, 제가 한번 회의를 하면서 초록키님한테 좀 더 뭔가 더 스트릿하고 더 힙하고 페페적인 의상을 한번 이런 거 어떻겠느냐 막 이렇게 끈 같은 거나 밴드 같은 거가 묶여져 있고 그걸 했는데 이게 빡부당했어요. 이렇게 윈님한테 너무 좀 가버렸다. 노래가 귀여운데 초록키님 혼자서 붕 뜨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좀 변형돼서 멜빵 의상에서 이제 한쪽 이렇게 벗겨져 있잖아요. 그런 방향성으로 조금씩 타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의상 중에 후드도 이거 맞아, 이 의상입니다. 이 의상이 원래는 좀 더 제가 힙한 거 어떻겠느냐 했다가 결국 이렇게 좀 돌아왔죠. 근데 저는 이게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빅토리님 같은 경우도 치어리딩 복장, 지금 입고 계신 치어리딩 복장에 좀 더 스포티한 후보들도 있었어요. 뭔가 농구복
결국은 너무 스포티하면 약간 캐주얼하지 않고 뭔가 이런 타협점들을 찾다가 지금의 이제 그 가디건을 이제 허리에 묶은 형태로 결정이 된 거죠. 초록희님 쪽은 힙한 것을 귀여운 것의 어떤 그 차이를 좀 적당한 선을 잡아갔던 게 중요했던 거고, 토리님은 사실 생각났던 의상들이 거의 그대로 갔어요. 긍정, 상큼함, 청순함 뭐 이런 것들이 노래랑 조금 결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있었어요. 치어리더복을 초록희님이랑 빅토리님이 입는다고 들었을 때 우선 저는 네. 너무 기뻤거든요. 초록희님은 이런 복 아니면 이런 옷을 안 입는다. 아, 그쵸. 거기에 이제 딱 꽂혀서 귀엽고 상큼한 걸 초록희님한테 다 입혀봐야겠다 하는 사심도 약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 사심이 있었구만. 의상에 대한 얘기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아트 디렉팅을 담당해주신 윈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빅토리님과 이제 초록희님이 함께하는 방의 그 컨셉 아트에서 동글동글한 이 분위기의 방, 요게 네. 두 분이 가지고 싶었던 물건들, 두 분의 추억이 담긴 것들, 그리고 아바타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오브젝트들 위주로 이제 아기자기하게 꾸미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각 카테고리별로 해당되는 소품들을 좀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 작업 방식부터가 빅토리님이랑 초록희님이랑 크로네님이랑 같이 회의를 했어요. 어떤 네. 방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하면서 이게 가지고 싶은 거랑 어울리는 거를 딱 구분하기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장난감이나 뭔가 초록색 관련된 건 다 초록희님 거고요. 노란색스러운 것들은 다 빅토리님 거예요. 부분이 확실하네요. 그쵸? 약간 그런 구분이 좀 확실해야 뭔가 이게 누구 거다라는 게 보이니까, 테이블 위에 금젤리가 있는데 저것도 초록색은 초록희님이고, 어떻게 보면 다육이나 대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기는 트로피도 아, 빅토리님이 맞아요. 우승했었어가지고 저기 네, 뒤에 제가 사진 같은 것도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거든요. 초록희님과 연상되는 개구리도 있고, 몰라님이 안고 계신 아, 빈백, 빈백. 그것도 이제 갖고 싶은 거 없으시냐 하실 때 나왔던 아이디어였죠.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물품들 중에서 개인 소장하고 싶으신 것이 또 있나요? 딱 하나만 이제 찝으면은? 저는 역시 개구리 인형이요. 개구리 인형. 저는 사이다 캔이 갖고 싶더라고요. 콜라보 상품으로 나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아, 광고 이 사이다. 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2D VFX 및 포스트 프로덕션을 담당해주신 란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곳곳에 이제 매력적인 2D 이펙트들과 FX가 이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또 왁구님께서도 이에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레퍼런스나 도움이 되었던 소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우선 제가 평소에도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게 살짝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특정 레퍼런스로는 공개 당시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됐던 최애나님이나 아이유님 뮤직비디오를 제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마음대로 꾸밀 수 있게 해주셨고, 어느 정도는 감독님께서 이미 철저하게 계산을 다 해주셔가지고 이미 코멘트가 다 있었어요. 이 장면에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엄청 디테일하게 디렉팅을 해주셔서 이게 사실 어떤 레퍼런스가 도움이 가장 많이 됐냐 보다는 솔직히 크로네님이 감독이셨던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이 또 많은 또 기여를 도움을 주셨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컴패티, 감정 표현 등 대부분의 이펙트 색감과 타이밍들이 전부 감독님의 디테일한 디렉팅 아래에서 적용되었다고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괜찮나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이펙트가 엑스트라 TV 화면에 있는 표정들이었고요. TV 화면에 나올 표정들을 한 20-30개 정도는 만들어놨어요. 뭐가 쓰일지 몰라서. 처음에는 TV고 뭔가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표정도 많으니까 이걸 키치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이즈도 많이 넣고 조금 어둡게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크로느님께서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두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윈님께서 이제 어두운 색감을 많이 배제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다면 역시 컬러풀하게 가야겠다 싶어서 되게 알록달록한 색상들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컴패티라고 꽃가루 폭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컴패티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맵에 뿌려놓고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영상 쪽에서 추가로 제작을 해서 넣는 경우도 있어요. 후작업으로 넣으면
컴패티가 터지고 나서 흩날리는 속도감이나 색감 그런 엄청 디테일한 요소까지 다 세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화면공을 켜놓고 프로네님이랑 좀 더 느리게 해볼까요? 좀 더 빨라지게 해볼까요?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어둡게 해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세부 조정을 한 거죠. 종일 디코에 두 분이 상주에 계셨습니다, 진짜.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 거의 다 알잘딱으로 잘해주셨어요. 두 분 다 말씀을 밤새가면서 화면공을 이렇게 맞습니다. 피드백 서로 주고받으면서 엄청 작업하셨습니다. 제가 작업하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이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이건 어떨까요?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계시나요? 이거였어요. 진짜 거의 서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배치를 했는데 보시기에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도 없는데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게 디테일들이 쌓여서 곧 퀄리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필요한 작업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오히려 그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니까 더 도움되고 좋았던 그런 얘기죠. 그쵸. 예. 그쵸. 막꾸님이 아마 그 꽃가루 날리고 요런 부분들을 되게 칭찬하시고 되게 좋아하셨던 걸로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 랑필님을 또 언급을 하시면서 요런 또 디테일한 또 팀원들의 이제 디렉팅이나 오랜 시간 기여를 한 그런 작업들이 도움이 많이 돼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사이다 뱅에는 빅토리님과 초록키님의 퍼스널 컬러인 노란색과 이 초록색이 맵과 잘 어울리면서 영상미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랑큘님께서 컬러 그레이딩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컬러 그레이딩이 뭔지 모르시는 팬치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컬러 그레이딩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실제로 이제 모르기 때문에 처음 들어요. 조금 강의 같은 느낌이 돼서 지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밝기나 대비 같은 색의 균형을 다루는 컬러 컬렉션이라는 단계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나고 나서 영상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영상 프로그램 내에 색 보정 툴이 있어요. 컬러 컬렉션 작업이 그림의 스케치 같은 단계고 컬러 그레이딩 단계가 물감으로 색을 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에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은 주황색이나 노란색 같은 색조를 추가할 수 있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파란색이나 초록색 같은 푸른 색조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색 자체를 다루는 작업이고 작업자의 색채나 미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 컬러만을 다루는 컬러리스트라는 직업까지도 존재를 해요. 영상에 모든 걸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감독님이나 아트팀이나 아티스트 분들이랑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 단계입니다. 되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였네요.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이번 뮤비에서 그러면 컬러 그레이딩에 가장 신경 쓰신 장면이나 새롭게 도전해 본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가 혹시 어딘가요? 저는 사무실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요. 개인적으로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되게 어려운 색깔이에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되게 칙칙하거나 유치하게 보이는 좀 유치해 보이죠, 그쵸? 이라서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연두색이고 컬러풀하고 초록키님이랑 빅토리님 의상도 나는 노랑, 나는 초록 막 이래요. 어디 한 군데 살리면 어디 한 군데가 칙칙해지고 여기를 살리면 여기가 칙칙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무실 랩을 색칠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고요. 작업 환경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색 작업에서 모니터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모니터가 색 작업에 특화된 모니터가 아니라서 거의 제 눈과 감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는 작업 중간중간에 휴대폰이나 패드나 TV 같은 데로 이제 영상을 옮겨서 계속 확인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확실히 신경 쓴 만큼 사무실 맵이 가장 취향이더라고요. 초록키님이 컴패티 뿌리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왁구님께서 딱 칭찬해주신 그 장면이 있는데 저도 거기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나무위키에 초록키님 검색하면 그 움짤이 메인이더라고요. 내가 있다. 짱이다 짱. 그러면 이제 이번 곡의 두 축 중 한 분이죠. 초록키님께 개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초록키님께서 부르신 땅이나 러브송은 대부분 귀여운 분위기였는데요. 이번 곡은 청량감 넘치는 아이돌 곡 느낌이 물씬 풍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들과 다른 분위기였다는 점과 첫 오리지널 곡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하도 내가 이전에 했던 커버곡 2개가 전부 애송이스럽잖냐. 난 애송이가 아닌데 말이지. 하도 이제 뭐 채팅창에서 내가 노래 부른 것만 나오면은 마크퐁 하는 게 질려가지고 감독이랑 작곡가가 내가 막 이번엔 절대 마크퐁 느낌 안 나게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내가 하도 많이 얘기를 했다. 아마 감독 잘 알 텐데. 그래서 재녹음도 했고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 마크퐁의 이미지가 전혀 안 나오게 신경을 쓰셨다는 거죠. 내가 감독이랑 작곡가한테 얼마나 찡찡거렸는지 모른다. 이거 애송이같이 안 나올 거다 하면서 좀 미세하게 좀 미세하진 않나? 키가 커졌죠. 그래가지고 좀 높은 걸 신었지.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탈피를 잘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또 시도해보고 싶으신 노래 장르가 있으신지. 이번에 마크퐁, 내가 랩 마크퐁 파트를 말고. 맡았잖냐. 마크퐁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그거. 요즘 이제 랩 파트를 너무 재밌게 했다 보니까 원래 이제 힙합을 좋아하기도 하고 랩 같은 거 많이 해보고 싶구만. 앞으로도 약간 이런 빠른 비트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싶다. 가사도 써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많아졌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갑자기 또 들썩들썩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사이다뱅 뮤직비디오에서 다른 분들은 이제 TV를 쓰셨는데 초록희님만 쓰지 않으셨는데요. 쉽게 좌절하지 않는 성향이 반영이 되신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굴하지 않는 초록희님만의 비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하나 쓰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TV를 쓴 놈들도 결국 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그거에 지쳐서 이렇게 된 거잖냐. 늘 재밌어서 하는 일이어도 반복되고 그러면은 질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는 질리지 않게 늘 새로운 일을 찾는 편이다. 새로운 재밌는 일이나 다른 놈, 저놈 괴롭히면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 괴롭힌다든지 이렇게 매번 새로운 타겟을 찾으면 힘들 일이 없다.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봐라 다들. 감동적이었다가 다시 그쵸. 뭐 이거는 초록희님 개인의 이제 빌런의 일상이니까 당연히 이제 새로운 타깃을 찾는 거고, 다른 분들은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타깃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가지라는 말이죠. 좋습니다. 마지막 후렴구 부분에는 배경음으로 이제 고음이 깔리는데 혹시나 이 부분을 어떤 분이 녹음해 주셨나요? 접니다. 그러면 이어서 빅토리님한테 자연스럽게, 빅토리님이 이번에 보컬뿐만 아니라 기획으로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고음 파트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작곡 캠프 기획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작업들을 또 맡아주셨는지 알 수 있나요? 정확히 말하자면 기획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크로네님께 여쭤봐서 알게 된 건데 약간 제작 관련된 거를 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얼굴 표정이 좀 더 상큼하게 웃는 느낌이면 좋겠습니다 라던가 이 자세는 좀 더 이렇게 활기찬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전체적인 이런 피드백을 조금씩 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봐주시긴 했죠, 빅토리님이. 초록희님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피드백도 나는 가끔 얻는 느낌이라면 빅토리는 거의 그냥 상주했다 거기에 그냥 프로젝트 방에 그냥 거의 모든 그거를 다 약간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막 태그하고 막 그랬다. 이거 어떠냐 막 하면은 진짜 뭐 연락 와서 보면 빅토리다. 표정이랑 아바타 쪽에서 엄청난 센스가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표정 피드백이 엄청 되게 센스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좋습니다. 빅토리님이 이제 평소에 초긍정의 의인화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번 뮤비 속에서 TV를 쓰고 나오는 모습으로 빅토리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처음으로 이제 좀 보여주셨는데, 이처럼 평소에 좀 지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힘을 내고자 하시는지, 어떤 것이 빅토리님한테 삶의 활력소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소한 행복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 거리에 딱 도착했는데 신호등 바뀐다던가 아니면 산책하러 나왔는데 되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그날따라 공기가 되게 좋다던가 그런 느낌으로 행복한 거를 좀 생각을 해두면은 힘들 때 가끔씩 그런 게 떠오르면서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뭔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날 막 걱정하거나 힘들었던 거나 이런 게 있더라도 이걸 나중에 다시 보면은 굉장히 쉽게 끝나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흘러갈 일이니까 뭐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같고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제가 엄청 부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네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예, 뭔가 되게 부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좀 더 그런 마인드를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이제 벌써 또 많이 흘렀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다뱅에 참여해주신 다른 작업자분들을 대표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신 감독님께 님이 영광의 역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님이랑 빅토리님, 초록희님 어쨌든 이 작곡 캠프의 주인공이신 만큼 뭔가 되게 빛나게 하려고 했던 게 좀 컸어서 사실 신호등 장면이 너구리님, 빅토리님, 너무 초록희님 좋았죠. 나오잖아요. 그게 음. 제가 생각한 거는 어쨌든 이 드래프트 멤버의 주인공은 이분들이다가 첫 장면으로 꼭 넣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있었고, 그때 이 방송에서도 진짜 얘기 많이 했는데 저희 팀원분들이 어디 진짜 내놓으라 하실 분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한 분 한 분 이름을 진짜 제가 다 언급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크레딧도 한번 3초간 주의 깊게 보셔도 되게 그게 작업자들한테 큰 힘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이런 거 잘 말 못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남이 빛나는 걸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고마울 따름이다. 밤도 막 샌놈들 보이고 이렇게 시간을 쏟고 한다는 게 참 고맙구만. 앞으로도 빛나게 해줘라. 파이팅이다. 끝이다. 고생 많았다. 뭐랄까 저로서는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이걸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작업해주시는 분들에게 먼저 연락드린 게 처음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그래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성장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뮤비가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사이다뱅 너무 많이 사랑해주신 팬치분들이랑 고만면들이랑 왁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밤새워가면서 작업하신 작업자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많이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재녹음도 계속 저희가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빅토리 초록희님이 불평 안 하시고 계속 녹음도 요청해 주시고 해가지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부끄럽게. 이렇게 그러면은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학문원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정성스럽게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작곡 캠프 사이다뱅 팀과 함께한 주간학문원이었습니다. 사이다뱅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